무의식. 네,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 마음의 숨겨진 영역이죠. 그 히든이란 말을 영어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무의식은 왜 탄생하게 될까요? 중기의 지형학적 모델, 아까 1교시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혐오감이 느껴지는 거,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경험들, 기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계속해서 이런 이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심지어는 혐오감이 드는 그런 경험, 기억, 감정이거든요. 이제 지형학적 모델에 가서는 그거를 역동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은 원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 쾌락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던 것들.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지만 그게 이제 성 공격성. 쾌락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뒷담화하고 욕을 할 때는 희열이 있잖아요. 한편은 죄책감이 생겨나겠죠. 이게 갈등 이론이에요. 운명과 본능 사이에서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진화가 덜 됐다. 진화가 덜 됐어요. 선한 능력과 그리고 악한 본성이 같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과 공격성을 담아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꾹꾹 눌러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압이죠, 억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신경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것은 그 무의식에 눌려져 있던 것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이트를 찾아왔던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위가 그 장모님을 데려온 거죠, 결국. 그 프로이트를 찾은 이유는 계속해서 장인어른, 즉, 이 중년의 여인의 남편을 향해서 질투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이 젊은 여성을 만나서 지금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 구체적인 망상들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파고 파도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실한 남편은 회사 가서 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같이 저녁 먹고 전혀 뭐 탐정을 고용해도 전혀 뒷조사해봐도 아무 그런 불륜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 망상에 빠져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어떻게 상담할까요? 아, 보십시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제 직면하게 되죠. 선생님의 인지가 왜곡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이제 프로이트는 수개월에 걸친 분석을 통해서 결국 알아낸 게 무의식의 억압된 표상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건 뭐였냐면, 아주 놀랍게도 이 중년의 여성은 사위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위를. 사위를 사랑해요. 사위를 딱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딸의 아내인데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 억압적인 시대.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서 빨리 억압하려고 하는데 사위를 볼 때마다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억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 이 중년의 여성이 선택한 것은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이제 프로이트의 묘사들은 다 개인 내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자유현상이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아, 내가 사위를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각하기 시작했을 때 질투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트로 유래된 뭐 치료 기법들이 정서 방출, 뭐 굴뚝 청소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겨졌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감정들을 다시 체험하면 이게 증상이 사라지는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기법들이죠. 굴뚝 청소, 뿌리로 가는 거. 근데 프로이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합니다. 그건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의식의 내용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동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위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동을 해방시키는, 욕동의 무의식에 있던 것을 지각하는 거, 아는 거. 이런 예시든 뭐 프로이트 책을 읽어보면 뭐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장갑마비증.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자로 시작했던 이 프로이트가 손만 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손만. 원래 이 신경생리학자들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손만 마비가 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팔 전체가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만 마비가 오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마비는 올 수 있어도 그래서 장갑마비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들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이걸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의식에 억압된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밝혀낸 것이 우리가 원래 성이라 공격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강력한 우리의 본능들이 문명의 힘 앞에서 결국 억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저장소가 바로 무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억압으로 인해서 가둬놓는 저장소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성과 공격성에 혐오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너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왜냐면 문명 속에서 이 인간의 이 문명 속에서 자라났던 대개의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죄의식을 주입해서 본능적인 것을 사회화시키는 이 방법을 아는 거. 근데 프로이트는 이거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승화에 대체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얘기했죠.